해자쭉 겨울에 태어나면 문제가 있다. 춥다. 아주 춥다. 추워 뒤지겠네. 한겨울에 태어나 평화가 필요한데 햇빛을 보면 개운이 되나? 안 됩니다. 그럼 선택을 하면 개운이 되나? 살이 탑니다. 추워 뒤지겠네. 무토가 필요한데 사막에 가면 개운이 되나? 어쩌라고. 추워 뒤지겠네. 감목이 필요한데 나무를 키우면 인덕이 생기나? 개운이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개운법은 자신의 팔자를 안 좋게 봐서 욕심으로 찾게 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잘 쓰면 되는 것을 없다고 걱정 마세요. 남편이 없다고 외로워 마세요. 세상의 남자는 천지백갈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남편을 족치고 있었네. 그냥 혼자 살겠어. 겨울은 적도 부근에서 온난한 어드밴티지를 받는데 사계절이 뚜렷했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면 겨울생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조우가 가장 시급한 것이 겨울생이다. 여름생이 원국에 화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을 쪼개가며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 물론 팔자에 지장간에라도 목이 없으면 쉽게 멘붕이 올 수 있지만 겨울보다는 덜하다. 하지만 겨울은 조우가 시급하다고 거의 대부분 고서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럼 겨울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우가 필요한지 들여다보자.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태어나면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이 느려진다. 여름생은 대체로 짧고 굵은 삶을 추구하는 데 반해 겨울생은 가늘고 긴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추우면 밖에 잘 안 나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생이 여름생을 만난다면 속 터지는 것은 여름생이다. 겨울생이 목생화가 잘 되어 있거나 여름생이 금생수가 잘 되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을 맞춰 살아간다. 겨울생의 팔자에 화가 없거나 여름생의 수가 없는 상태에서 둘이 만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 공부 조합이 된다. 여름생의 남자와 겨울생의 여자의 대화이다. 자기야, 나 급해. 빨리. 가만히 있어.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단 말이야. 좀 천천히 해, 이 자식아. 너 발정났니? 이렇게 만난 조합이라면 서로를 이해해야만 하는 궁합이며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삶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둘 사이가 전쟁터인데 각자 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옆에 있는 나와 전혀 맞지 않은 그 일을 바라보며 인생을 공부하는 그야말로 참된 궁합이다. 이럴 때 필요한 조우가 천간 무토이다. 여름생에 무토가 있다면 겨울생의 느린 마음을 서서 이해하며 급한 성격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된다. 겨울생에 무토가 있다면 여름생의 급한 마음을 서서 이해하며 템포를 맞출 줄 알게 된다. 여보, 나 급해. 아니지. 자기야, 어디부터 시작할까? 사타구니? 겨울에 또한 필요한 조우가 병화이다. 겨울에 태어나면 다른 계절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들고 삶에 대한 정신적 작용이 어느 계절보다 파격적으로 중요해진다.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여름생에서 나오는 마인드이고 겨울생의 마인드는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정신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는 해월에 태어난 팔자보다 축월으로 갈수록 겨울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정신적 작용이 있어야만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한 것이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본들
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해져 본들 정신이 피폐해지면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조우가 병화이다. 병화가 천간에 있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 먹는다.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지금 현재 힘들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지금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파동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공간들이 실체가 되어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어떠한 가정을 꾸리든 자신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겨울생의 간목이 또한 조우를 한다.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힘들 때마다 자신을 도와줄 스승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인문학적이고 마음공부적 영상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기감이 되는 스승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지지의 인목이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니 그런 환경을 보며 자신도 같이 돕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 모든 조우는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전생을 들여다보자면 겨울생이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 전생부터 참고 견디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습이 그대로 현생으로 가져온 것이다. 병화를 가졌다는 것은 전생의 환경이 전쟁터였던 민심이 흉흉한 시대에 태어났던 스스로 긍정의 힘을 가져 살았던 것에 대한 습을 가져온 것이다. 간목을 가졌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이겨내보자 라는 일념하에 전생을 보냈다는 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행이 겨울생의 금이다. 지장간에라도 금이 없다면 전생에 잉여로 살았다는 것이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은 정작 피해를 주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이익만 취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업보로 현생은 겨울에 태어나 팔자의 금을 전혀 부여받지 않은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간다. 팔자엔 좋다 나쁘다는 없다.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았든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이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습관대로 살아갈 때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잘 살아간다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다. 대부분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나, 오직 내 가족만을 챙기며 살아가니 팔자의 흐름을 못 벗어나는 것이다. 중력작용이 일어나는 이상 우리는 계절의 영향에서 못 벗어난다. 인력작용이 일어나는 이상 우리는 인연과보에서 못 벗어난다. 그렇다면 입자로 되어 있는 우리 육체는 중력과 인력에서 못 벗어날지언정 미래와 과거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 생각, 불안한 마음, 이 마음만은 중력작용과 인력작용에서 자유자재로 벗어날 수 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자연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만은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지 말라고 대우는 역행이 있었고 우주엔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